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요. 출퇴근하실 때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야가 좀 어둡기도 하겠죠. 또 미끄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특히 이제 바깥에 외부에서 실내로 진입할 때 미끄럼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고요? 주가나 걱정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릴 종목은 나노 신소재인데요. 제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난해 1년 정도는 충분히 보고 그러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2024년도가 핵심이 아니고 2024년도 3분기 정도가 아마 매출이나 이익이 상당히 극대화되는 과정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리포트 새로 보시면서 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공장도 일단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동이 들어서 캐파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외 공장에도 가동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완공이 되어져 가고 지금 테스트 가동 들어가겠죠. 그래서 3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들 있죠.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주행 거리하고 충전 속도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 소재로다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또 하나 또 혁신적인 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가격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사가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찍는 구간은 202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지금 1분기와 2분기 이 사이에서 지금 스타트 라인을 끊어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생각을 좀 가져주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추가로다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과거에도 2배 정도, 100% 정도의 타겟을 좀 둬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산 캐파가 그대로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가감,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 그걸 갖다 그대로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보면 그 정도까지는 고민해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늘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회원가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지났잖아요.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종목 하나씩만 골라서 그걸 갖다가 한 10개 정도 하면 3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방식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이 리포트 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거 더 좋은 일이고요. 바로 수익 실현하고 다른 것도 매수하면 순환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한 타임에 막 매수하고 싶어서 대부분 분들은 이런 거잖아요. 돈이 딱 있고 나 주식을 할 거야. 그러면 있는 돈 1,000만 원 있어. 아니면 2천만 원이든 아니 더 많든 한 번에 쭉쭉쭉 사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리포트 드린 게 뭐 영어무역, 그다음에 롯데건강개발, 그리고 오늘 나노신소재 뭐 이 정도를 갖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또 사이드로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했는데 내가 매수 못했어요. 뭐 필에너지 같은 경우 매수 못했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수 포기하는 거다. 그렇죠?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DENT가 좀 남았어. 그래. 그럼 저걸로 대신해서 가야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비슷한 업종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리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포트폴리오 한 10개 정도씩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환을 시켜나가면 수익 관리도 상당히 좋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동시간대 동시에 하면 동시에 좋아졌다, 동시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같이 발생이 되니까 한 번에 쭉 써버리면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운 면도 존재한다는 거 잘 노하우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씩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고요. 아주 뭐 예를 들면 필요할 때, 이건 단기 트레이딩,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만 굳이 선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하지만요.
통상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시점도 좀 나눠서 들어가면 한 놈이 올랐다가 그좀 수익 내리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놈 올라오고 또 그럴 때 수익 난 거하고 손해봐서 잘 안 올라오는 거, 짜증나는 거, 새로운 게 좀 좋은 거 보이면 동시에 털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손절도 좀 같이 할 수 있겠죠. 용이할 겁니다. 하나는 뭐 20% 수익 난다, 하나는 마이너스 5%, 10%야. 같이 정리하고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데 머니케어 뉴스에서 하실 때 좀 주로 괜찮은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다.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만 골라서 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신소재 관련돼서 하나 얘기 드리면 성장이나 캐파 이런 부분들이 올해가 스타트 라인이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해 내년 공장 증설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지난해 그 생산하는 양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다 2024년도 3분기부터 이제 실제로 다 이제 배터리에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2023년도 4분기 매출액도 그냥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주가가 잘 안 받쳐주고 있는 부분하고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열광이 좀 사라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폭락하겠습니까? 자, 그다음 어느 정도 반등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70%까지 내려와 있는 거, 그 부분보다 더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거기서 한 10%, 20%만 올라가도 바로 어떻게 돼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외형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원래 예전에는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갖다가 주로 생산을 하거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했는데 바로 저 CNT 도전자가 이 동사에 예를 들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면 여기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죠. 이 부분은 미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는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의 공장이 더 어떻게 돼요? 캐파가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 늘어나는 캐파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좀 동사의 현황들은 좀 봐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빨라야 2027년 정도쯤에 스타트 라인을 끊을 수 있어요. 상용화라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부터 한 2027년 이 정도 사이 가는 거는 지금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실리콘 양극재 이런 것들 사용해서 진행되는 배터리가 주력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균 주행거리가 아마 500, 600 하잖아요. 이게 800km대로 다 올라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리포트 드릴 때 그랬잖아요. 저 전기차 안 사고 있다고 전기차를 살려고 하는데 저는 2025년식부터 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가 적용한 배터리 CNT나 도전지에 사용한 그 배터리를 사용한 제가 차량을 매수할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CNT 도전제의 본격적인 성장의 스타트 라인이 바로 2024년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테스트나 이게 모든 것들은 완료가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안타 증권 기준으로 다 포워드 가이던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대비 YY 대비해서 매출액도 100%, 그다음 영업이익도 145%, OP 마진 18%. 야,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4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자, 이미 이제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신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필요한 부분은 이걸로 다 커버링을 치고요. 미국에 대한 부분, 9,000톤과 폴란드 5,000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매출 부분이 더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3분기, 올해 3분기, 4분기 중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통상적으로 보면 선반영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할까, 어느 정도 시점에 할까라는 것들인데 4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고 오늘도 찌르고 들어오는 거 보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매수하는 것들은 극히 아주 좋은 프라이스에 여러분들이 주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크게 뜨니까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음봉이 들어오겠죠. 단기 매물 나오는 때, 그럴 때 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 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따 뒷부분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해외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올해 100% 성장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2025년도부터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요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건 보고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좀 보고 갑시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생각만 하세요. 올해 100% 매출과 100%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 회사를 주가는 어떻게 봐줘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의 밸류에이션처럼 2차전지가 황당히 호황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기본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만 측정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50에서 100% 정도는 우리가 스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시는 플랜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8월 말 9월 초까지는 보유하고 가시는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라서 일단 1분기 때 매출이 한 30% 업사이드로 올라가겠죠. 1, 2분기 때.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가면서 나머지 캐파 분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오늘 좀 길기는 하죠. 그래도 여러분 잘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CNT 도전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보시면 여기 2023년도 부분은 요거잖아요. 387억 원. 근데 1000억이 넘는 부분이 CNT 도전제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나머지 거는 뭐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사이드로 따라붙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트로 한번 생각해보면 100%가 넘는 성장률을 가져올 거다. 또 2025년도 예상도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공장이 증설되는 양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예, 상당히 높죠. 이게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공장 증설분에 대한 현재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놓은 거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310억 원의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이 언제쯤 나온다고요? 예, 3분기, 4분기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CNT 노전제 부분에서 매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돼요? CNT 노전제 부분에서 45억 정도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1분기 때, 2분기 올라갈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아마 차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3분기 눌러줬고요. 지금 4분기 지금 이렇게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이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분기별로 보면 여러분 지금 한 2분기 때 찍었던 거 한 45억 정도 나오는 이 정도 영업이익은 충분히 찍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45억, 45억, 그 다음에 한 80억씩 이렇게 찍어버리겠죠.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OP 마진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정도 그 마진율 같도 있다 한다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좋고요. 또 이게 경쟁사보다 어떻게 탁월해요. 경쟁사가 별로 없잖아요. 기껏 생각해 봤죠. 다른 나라에서도 뭐 CNT 도전제 생산하는 나라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만큼은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상당히 중요할 거, 타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천천히 매수하시든 어쨌든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삼성전기하고 특히 나노신소재
이 부분하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래서 장타로 가야 되는 그런 좀 지루함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답을 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래서 지금 보통 지금 14만 원 정도의 지금 저도 평균 매수 단가인데요.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갖다가 한 13만 원 정도 수준까지 낮춰놓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금 많이 들고 있잖아. 우리 반도체나 기존에 그 연말에 수익 실현한 게 현금을 왜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타임이 왔을 때 적절하게 매수를 해서 가격을 또 낮춰줘야 되는 효과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봤다 한다면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목표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안타 증권에서 내놓은 포워드 가이던스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100%가 훨씬 높은 주가의 타겟 프라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127% 보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리고 안 좋은 때도 이미 바닥 찍은 가격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4쿼터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어요. 그럼 단기간 내에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찍어줘야 되거든요. 14와 15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겁니다. 아마 여기 구간에서. 그래서 빨리 좀 잡아서 저도 지금 매수 단가 좀 낮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좀 줄겨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이 아마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주봉입니다. 자, 올해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연초하고요. 우리가 5월 달이죠. 5, 6월 달뭐 금리 인상 여부하고 특히 이제 또 10월 달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때 가격 프라이스하고 비슷한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낮은 구간이죠.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됐고 또 하나는 또 매출도 상당히 좋고 매물대 같은 경우도 저 윗단에 존재하잖아. 저부터도 뭐 14만 원인데 14에서 15만 원 들고 계신 분들이 저거 보통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바보라서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홀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한번 보면, 뭐 크게 앞에서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면 정배열로 다시 들어서는 진입 초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만 이렇게 올라가 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아마 상당히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단, 저 쉽게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 제가 15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하고 사유가 좀 비슷한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 언더에서는 쫄지 말고 매수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크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셔야죠. 최소 50% 이상의 주가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 관리해도 꽤 괜찮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5만 원 윗단으로 올라가고 나면 여기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단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 어떻습니까? 이 구간 통과하고 만약에 한 17만 원 이상 통과하고 나면요, 상단으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어떻게 돼요? 네,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윗단의 부분에서 생각해 보진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는 꿋꿋하게 잘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가시면 큰 올해의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무슨 특별한 불이 난다거나 또 이상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CNT 도는지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명하고요. 주행 거리하고요. 충전 속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바로 CNT 도전제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면 실리콘을 잘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도전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들보다 성능과 어떤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고요. 마진율도 높다고 하고 있거든요. 경쟁 업체가 없고요. 그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내리셔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리포트 시간이 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리포트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